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있나요? 대다수 친구들은 물론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수업에서는 한 권의 책을 끝까지 다 읽어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읽겠지만 숙제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을 한 권 다 읽게 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혹시나 아직 책을 한 권 다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더욱 그럴 거예요. 수석 선생님과 함께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과서에는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라는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죠. 책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책을 살펴보면서 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한 권의 책은 몽실 언니입니다. 우선 책 표지를 볼까요? 책 표지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몽실 언니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몽실이라는 이름? 언니라고 부르는 말? 몽실 언니가 대체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책 표지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네, 지은이와 그린이가 있습니다. 이 책은 권정생 선생님이 쓰시고 이철수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누구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책 강아지똥을 쓰신 분입니다. 평생 혼자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고 사시면서 어린이들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제목 밑에는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치마 저고리 옷차림새로 보아서 요즘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신발도 검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포대기로 업고 있는 아이는 또 누구일까요?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풀과 나무가 있지만 높은 건물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니까 책의 내용이 예상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책 표지에는 출판사 이름이 있습니다. 이 책을 펴낸 출판사입니다. 이렇게 책 표지를 보면 제목, 글쓰니, 그리니, 그림, 출판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책의 내용이 좀 예상이 되나요? 책의 내용을 예상하기 위해서 좀 더 단서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 책이 어느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부터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급기야 5년 뒤, 그러니까 1950년에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가난과 전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몽실원 일은 바로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지은이 권정생 선생님이 소개하는 글을 읽어볼까요? 몽실이의 아주 조그마한 이야기. 가끔 운동장이나 골목길에서 큰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에게 싸움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뒤에서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자꾸 이간질하고 부추겨서 결국 치고받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럴 땐 싸우는 아이들보다 뒤에서 싸움을 시키는 아이들이 얄밉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친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부르면서 욕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몽실이라는 주인공도 한쪽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된 것을 아이들이 놀립니다. 몽실은 자기가 절름발이가 되고 싶어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닌데 결국은 남의 놀림감이 되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의 것을 훔친 사람도 일부러 도둑이 되고 싶어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괴로운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에게 싸움을 시키듯이 도둑질도 누군가가 그렇게 하도록 일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까닭은 덮어놓고 도둑놈만 나쁘다고 욕하고 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몽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딴 데 시집을 간 어머니도 나쁘다 않고 용서합니다. 검둥이 아기를 버린 어머니를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몽실은 그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나무랍니다. 몽실은 아주 조그만 불행도 그 뒤에 아주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몽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라나면서 몸소 겪기도 하고 이웃 어른들에게 배우면서 참과 거짓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 몽실이한테서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배웠으면 합니다. 몽실 언니는 제가 너무도 어렵게 쓴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쓴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상이 되나요? 자, 그럼 하나의 단서를 더 보도록 하죠. 몽실 언니라는 이 책은 여러 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은이는 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23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이 23개의 소제목에는 책 전체의 내용이 각각 구분되어서 들어있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1장, 아버지를 버리고 2장, 다리 병신 3장, 어머니와도 헤어지고 4장, 새어머니 북촌댁 5장, 까치바위꼴 할아버지 6장, 인생이라는 것 7장, 새어머니의 슬픔 8장, 동생 난남이 9장, 이상한 인민군 10장, 착한 사람, 나쁜 사람 11장, 꿈속의 두 어머니 12장, 찾아간 개암나무골 13장, 난남이와 영순이 14장, 다시 헤어진 어머니 15장, 검둥이 아기 16장, 돌아온 아버지 17장, 국어라는 몽실이 18장, 영득이 영순이 19장, 모두 내 동생 20장, 자선병원을 찾아서 21장, 아버지의 죽음 22장, 모두 다 떠나가고 23장, 가파른 고갯길 자, 이렇게 모두 23개의 소제목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책의 내용이 좀 예상이 되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책의 내용을 예상해 보았어요. 책을 읽기 전에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책을 읽고 나면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책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걸로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이제 수석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것을 되돌아보면서
활동지를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차분히 앉아서 이 활동지를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이 활동지는 버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학교에 올 때 가져오세요. 그때 그동안 모은 활동지를 수석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